어제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희망과 함께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2월 고흥을 시작으로 어제 무안까지 우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9번째로 검출됐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계란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 학생의 급증으로 특수학교의 교실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운동장에 조립식 교실까지 등장했는데 특수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영호남 수건 사업이었던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광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 내 6개 영호남 광역지자체와 정치권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각종 암초를 돌파했습니다. 동서화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걸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과 남북권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총선용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시민단체가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구 출신 여야 의원들도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의 미온적인 지도부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동 발의 5달 만인 어제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의 기폭제가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그리고 또 다른 당의 반대를 잘 화합해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달빛철도법이 앞으로 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km 길이의 달빛철도.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희망과 함께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줬다는 평가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흥에서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안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벌써 9곳에서 검출됐고 8곳에서 확진 판정됐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빨라질 경우 설을 앞두고 계란값 폭등이 우려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 형정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어젯밤 또다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에 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적 조치로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3,000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km 이내의 농장 30곳, 135만 마리에 대한 정밀 관찰에 나섰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km를 방역대 설정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8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고흥과 보성, 장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1곳씩, 영암과 무안에서 2곳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곳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계란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계란 30개 한 판의 가격은 6,200원대였지만 최근에는 7,300원대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국 산란계 사육 마리수의 3.5%인 270만 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학 때니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한 며칠이면 애들 같은 경우는 금방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소비하는 것 치고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니까 부담스럽죠. 특히 설 대목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계란 값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대희 기자입니다. 2020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김모 씨. 검찰은 사건 브로커의 뇌물 전달 진술, 김 치안감의 850만 원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사건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브로커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아내, 부하 직원들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일부가 전보를 앞두고 있어 수사 동력과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 제2순환로 상습 정체 나들목 7곳이 개선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교통공사에서 교통 분야 업무 보고를 열고 오는 6월 제2순환로 하군 IC의 진출로를 확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월과 지원, 지산 IC 등 나들목 7곳의 진출 입로를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0% 이상 늘린 G패스를 올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빠르게 늘면서 특수학교의 교실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실습실을 교실로 전환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는 노력들은 반발 여론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2013년 문을 연 광주의 공립특수학교 선우학교입니다. 개교 당시 16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272명까지 늘었습니다. 건물 안에 더 이상 교실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지난해 운동장 한쪽에 조립식 컨테이너 교실까지 지었습니다. 또 자폐성이나 정서장애, 장애가 좀 심한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오게 되면서 교실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운동장에 모듈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광주의 장애 학생 수는 2019년 2,800여 명에서 지난해 3,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특수교육을 받으려는 희망자가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광주의 특수학교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선혜학교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1,2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컨테이너 교실을 늘리고 실습실과 교장실까지 교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특수학교 신설입니다. 일부 부정적 시선 때문에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교 내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택지개발 지역에서 특수학교는 의무시설이 아닌 점 이거고 또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용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골재 채취 인허가권으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한평군 공무원 등에 대해 전남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평군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제보자 A씨를 불러 녹취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제보자로부터 녹취가 담긴 휴대폰도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골재 채취업자 B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발언과 군청 공무원들의 요구사항 등이 녹음돼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군청 팀장님 오늘 너무 많이 줬고 표는 좀 그렇고 현찰로서 바꿔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경찰은 A씨의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 사업 내용과 시점, 뇌물 수수자 등이 당시 상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 A씨는 골재 채취업자 B씨의 하청업자 중 하나로 녹취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초 한평 월화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B씨가 군청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골재 채취업자 B씨를 비롯 한평군청과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청년 공조 시스템 박혜송 씨가 1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농업경영인회에서 10만 원, 전곡마을 박기수 이장이 10만 원, 풍암마을 한동근 이장회 주민들이 10만 원, 신문마을 안창수 이장회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가사문학면 화암마을 신인식 이장이 5만 원, 화암마을 주민들이 5만 원, 완도 식물카페 당일리 포레스트에서 10만 원, 담양군 무정초등학교 학생들이 16만 4,200원, 진도군 군내면 김성겸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은행,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버스형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남도청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과 금융회사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 차량을 활용해 대출과 보증,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상담 등 통합 민원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또 올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금 15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이 현장 점검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본부와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 처리업 등 3,491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와 이력관리 시스템 기록 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합니다.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완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8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배를 모두 태우고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선원 8명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고 완도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